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14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일본의 연료 파는 나라 사라진다. 가난한 선진국으로 전락하는 무서운 사실. 8월 14일자 요시 히데요시가 기고한 코리아 재팬 보도 내용입니다. 지구상의 싸움은 모두 에너지가 얽혀있다. 신세계 에너지 전쟁 자원패전국 일본의 미래라는 글을 쓴 분이 한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국의 모습이 현실이 되었다. 일본의 재생 가능 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도입이 진행되어 현재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일본을 무겁게 짓누른다. 출력 변동과 개통 제약, 그리고 확대의 대가로서의 국민 부담, 고정가격 매입제도, 피트의 부과금은 이제 가정의 전기요금에 매월 추가되어 2024년도에는 연간 약 4.8조엔 규모, 매입총액, 회피 가능 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부담액까지 부풀려지고 있다. 신재생 확대라는 아름다운 간판 뒤에서 일본 국민은 그러나 확실히 거액의 청구서를 계속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본은 세계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 시장에서의 생산자이자 최상의 고객이었으며 장기 계약의 우등생이었다. 매도자는 일본에 팔면 확실히 대금이 들어가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신뢰하고 있었다. 유럽은 2022년 이후 러시아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 LNG 시장에서 돈다발을 쌓아 사재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매수자가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가운데 가격 교섭에 식군동안 얼굴을 하는 일본의 전력회사나 상사는 경쟁에서 지는 장면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 파는 것보다 중국이나 유럽에 파는 편이 돈을 번다. 세계 우등생으로 군림하던 일본의 에너지 수입은 이제 확실히 세계에서 가난한 선진국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이건 오랜 세월 에너지 업계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의 실감이다. 에너지 수입국으로서의 일본의 입장은 이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대해 그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까지 내몰리고 있다. 중동 전세의 긴장,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 아시아의 LNG 수요, 중국의 재고 전략, 이 모든 외부 요인에 의해 일본의 기름값과 공급은 계속 흔들린다. 그리고 일본이 그 하나라도 스스로의 의사로 컨트롤할 수는 없다. 미국산 LNG의 확대도 결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자로부터 최대의 구매자의 쟁탈전을 포함되어 간다. 그때 일본에 끝까지 연료를 팔아주는 나라가 정말 있을까? 전력 자유화는 개혁이 아니라 파괴였다. 무책임의 구조. 전력 자유화를 싫어하고 있던 것은 도쿄전력이 아니다. 경제산업성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산업성의 방침에 거역해 총괄 원가 방식이 남는 가정용 수요 전체의 약 3분의 1의 자유화를 방해하고 있던 것은 도쿄전력을 시작으로 하는 전력업계다라고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통솔을 정면으로 뒤집은 이야기를 나에게 말한 것은 도쿄전력 사장을 지낸 미나미 나오야 씨였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완전히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전력회사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깨달았다. 그래서 중간부터 자유화에 제동을 걸게 됐다. 세계에서는 시장 원리주의와 글로벌리즘이 확산되고 자유화의 물결은 금융, 기업 통치, 고용에서 사법과 의료, 그리고 전력에까지 미쳤다. 본래 완전한 자유화에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까지 그 생각이 무비판적으로 적용되어 갔다. 부담이 큰 장기적인 과제,
예를 들어 원자력의 안전 강화, 재처리, 방사선 방호, 고준위 방위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과 같은 귀찮은 문제는 항상 미뤄져 왔다고 해도 좋다. 미국에서는 민영 전력회사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취할 수 있는 리스크는 민간이 지는 한편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정부가 맡는다. 이런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쌍방 간에 협조하는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유럽, 특히 원자력 발전대국 프랑스에서는 원자력은 국책 국영이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이 또한 제도로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국책 민영이라는 애매한 체제를 계속 취한 결과 누가 최종적인 책임 주체인지가 불명확한 채 운영돼 왔다. 이 애매한 체제에 전력 자유화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표류하는 나라로의 전락. 유감스럽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의 배경에는 그러한 구조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상각 완료의 원자력 발전은 가동하면 이익이 나는 자산이 된다. 그 상황에서 안돈 투자를 강화하면 돈벌이를 벌이고 쓸데없는 돈을 쓰느냐는 부당한 압력이 가해진다. 단기적인 돈벌이에만 눈이 가고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안전하게 발전소를 운전해야 할 책임이 뒤로 밀린다.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언제든 국민이다. 물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에 있어서의 도쿄 전력의 책임은 지극히 무겁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미나미씨가 목표로 하고 있던 진정한 의미로 장기적 시점과 책임 있는 자주 독립에 반한 실태가 있다. 자유화의 의미를 잘못 짚었던 것이다. 사고 배상에 대해서도 제1의 적 책임을 지는 것은 도쿄 전력이다. 사고 후 나라는 교부 국채라고 하는 형태로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이것은 본래 도쿄 전력이 변제해야 할 성격의 것이었다. 도쿄 전력은 자유화의 과실만 받고 그 이면에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각각의 전략으로 풀세트형 에너지 국가가 되어 신시대의 세계 에너지 전쟁에 참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에너지 정책으로 포로를 거듭해 온 일본이 나아갈 길을 명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은 국제 에너지 세계에서 뭐 조금 이적 안 보입니다만은 신뢰를 잃고 신세계 에너지 전쟁에서 패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어떨까요? 칭찬할 만한 것 찾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도 우리도 문제가 있긴 있죠.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능사는 아니었다는 그 공감대, 그리고 이제 그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한국전력이 민영화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상장은 됐지만 국책 공공회사로서 운영되고 있죠. 한국가스공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화력발전의 그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국민 생활에 있어서 전기료, 가스료는 매우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민으로서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한국이 안정적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장기 배치된 USS 링컨에 대한 문제 보고 후 새로운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향합니다. 콘스탄틴 도로핀 AP입니다. 태평양에 기반을 둔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호가 오랫동안 배치된 USS 에이브러험 링컨호에서 정신 건강과 공급 문제에 대한 보고가 나오면서 중동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호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배치에는 260일 이상의 기록적인 해상 근무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 분쟁 동안 항공모함의 장기 배치는 장기간 집을 비운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선박 및 장비에 대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로운 항공모함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군 성명에 따르면 지난주 조지 워싱턴 미 해군함이 베트남 다낭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이 항공모함은 순양함 및 구축함과 함께 싱가포르 해협을 건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사진 항공모함은 2021년 1월 3일 샌디에이고에서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함 링컨 CVN-72 갑판의 선원들과 해병 대원들이 줄지어 배치되고 있는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또 삐딱하게 얘기를 하는 뉴스 제목들을 많이 뽑았더라고요. 링컨은 원래 11월 21일 샌디에이고에서 배치되었으며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월에 중동에 도착했습니다. 해군은 이 분쟁이 중동의 전통적인 보급 거점이 전투 행동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치열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사를 촉구하는 반면 국방부는 미 해군 에이브러함 링컨호의 접근을 옹호합니다. 헤게스는 파나마를 방문한 기자들에게 링컨호의 선원들이 귀국하기를 원하며 승무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교대하기를 원하지만 탑승 문제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내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한 보고. 해군은 성명에서 선박 내 자살 충동이나 시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들은 작전 보안과 환경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에이브러함 링컨 항공모함 공격단의 선원과 해병대원들은 260일 이상의 해상작전, 10,000대의 항공기 비행, 150만 파운드의 군수품 지출 후에도 탄력적이고 해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항공모함들도 사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기 운항을 해왔습니다. USS 제럴드 R 포드는 베트남 전쟁 이후 최장 기간 11개월간의 파병을 마치고 5월 중순에 귀국했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를 지원했습니다. 포드가 배치되는 동안 세탁 공간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어 지중해로 돌아와 수리를 받아야 했고 수백 명의 선원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중국 북극 빙상 실크로드 추진으로 유럽 배송 시간 단축. 아시아투데이, 이게 아시아투데이가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UPI가 번역해서 8월 1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후퇴하는 해빙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러시아 북쪽 해역을 통한 해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유럽으로 향하는 정기 북극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캐리어 선사 시 레전드는 북해 항로를 통해 중국 동부의 닝보와 영국의 펠릭스토우를 연결하는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는 얼음 실크로드로 브랜드화되었습니다. 북극 조건에 따라 항해를 통해 항구 간의 일반적인 항해 시간을 약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동부 상하이 항구에 정박 중인 배의 조감도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서비스가 중국이 러시아 스웨빙 능력과 거대한 조선 사업을 활용해 새로운 해운 옵션을 개발함에 따라 북극에서 중국의 상업적 입지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해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에 비해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항해 거리를 약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해 항로의 통행량은 2024년 15회에서 작년 여름 시즌에는 23회로 증가했습니다. 여름 얼음 휴양지에서는 일부 선박이 자체적인 쇠빙 능력이 없어 경로의 일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쪽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통로를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얼음 상태에 따라 여러 운영 부문으로 나뉘며 국영 원자력 회사인 노사톰과 관련된 러시아 시스템 하에서 해운 허가가 관리됩니다. 해운 회사들은 지정학적 초크 포인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해양 기업들이 분쟁에 노출된 기존 항로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서 북극 해운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공회와 밥 엘만데브 헬협은 상업 운송에 대한 공격 이후 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북극의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 조선업 지배력을 활용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경로가 열리지만 위험이 근데 증가합니다. 원본은 한국 보고서 아세아 투데이에서 있는 것을 링크를 해줬네요. 8월 13일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뢰 탐사 장비 지카가 공여. 8월 14일 교도통신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13일 국제협력기구 지카가 우크라이나제의 무인기를 사용한 지뢰 탐사 시스템을 비상상태청에 공유하는 식전이 열렸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는 국토의 약 20%의 지뢰가 불발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제거가 과제가 되고 있다. 시스템은 지상 약 3m로부터 자기 센서와 광학 카메라로 지표와 지하의 정보를 취득,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으로 지뢰나 불발탄이 존재하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높은 정밀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지카는 운반 등에 사용되는 차량도 공유했다. 비상사태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일본 관계자들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천궁2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러시아가 먼저 조선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 조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형편성이 맞는 얘기인데 왜 천궁2는 살상무기가 아닌데 방어무기인데 정부의 의사결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계산 끝냈다. 중국 러시아의 치명적 오판이라는 어그로를 끄는 제목들을 잘 만드네요. 이충근 TV 8월 13일. 또 프레데터리 헤게몬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약탈적 패권국 미국.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의 힘을 휘두르는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제 질서를 주도했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으며 동맹국들을 약화시키거나 착취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미국 단극 체제가 더 강화되었다. 이충건 박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자들마저도 정밀한 조사 없이 미국의 시대는 지나갔어 라고 말한다. 미국도 그렇게 말한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패권국의 책임, 지도국의 책임을 마음 놓고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자. 트럼프 행정부에게 다극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힘에 대한 현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통적인 미국의 세계 리더십 개념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다극체제라는 개념은 워싱턴이 좀 더 좁고 거래 중심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군사비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한테 잽이 안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2위부터 10위, 국방비 지출국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미국은 9,970억 달러, 나머지 9개국이 9,844억 달러다. 지구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미국 국방비, 미국 GDP의 약 3.5%, 1945년 미국은 세계 군사비의 40%, 이를 위해 미국 GDP의 40%를 국방에 썼다. 전쟁 때는 그랬다는 얘기죠. 내년도 국방 예산 1조 5천억 달러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의 국방비 예산은 GDP의 55에서 60%에 이르게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대기업만 보더라도 15개의 기업 중에 대부분 미국이고 6번째가 대만 TSMC, 그리고 삼성이 12위, 15위까지 모두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일극체제나 마찬가지지 무슨 다극체제냐, 경제력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스펜드 포 솔저, 군인에 대한 지출비, 이런 건데 미국이 76만 6,900달러를 쓰고 있고, 차이나가 15만 7천 달러, 러시아가 11만 4,600달러, 한국이 10만 6,700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6분기 흑자 고려아연 미의 K재련 심는다. 여러 뉴스 매체에서도 연속을 하는데 헤럴드 경제에서 정경수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아연에서 멀티메탈 통합재련 기업 진화, 글로벌 핵심 광물 플랫폼 기업 외연 확장, 미 공급망 구축 투자 크루스블 프로젝트 크루스서블. 이 앞에 거는 쭉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번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창립 52주년 기념사에서 프로젝트 크루스오블은 단순한 재련소 건설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방국의 산업 및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라며, 온산에서 뛰는 우리의 심장이 미국 테네시에서 또 뛰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역시 이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더욱 단련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루스오블이라는 게 도가니라는 얘기죠. 그 도가니라는 말이 무릎뼈 하고 이럴 때도 도가니탕 우리가 그러는데, 그런 도가니가 아니고 귀금속 재련할 때 나중에 주저하기 전에 그 도가니에다 담아가지고 몰드에다가 붓는, 그런데 이제 그 크루스오블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뜨거운 그런 금속 액체 상태를 핸들링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크루스오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려아연이 기재정정 공시를 2022년까지 소급해가지고 쭉 공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상호 보고서 공시 전 과거 2022년 사업보고서 기재정정으로 정정 공시를 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연결 실체는 2026년 6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에 따라 영업권과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단기 및 전기 연결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권 과대 계상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손이 과대 계상했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2025년도, 2024년도에 줄여든 것은 영업권 과대 계상,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 과소 계상한 것도 있고 과대 계상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정 공시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2026년도 상반기가 공시되면은
깊게 텐션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늦게 시원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